가장 슬프고 아름다우며 신비한 색, 블루. 오늘은 그 블루, 즉 푸른빛을 발산하는 공포의 얼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무산소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이말 원정대가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대한산악연맹은 네팔 다울라기리산 구르자이말 등반에 나선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한국인 원정대 5명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에서 갑자기 몰아친 눈폭풍과 함께 닥친 산사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AFP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경찰을 인용해 한국인들을 포함해 최소 8명이 구르자이말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눈폭풍이 캠프를 덮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며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이들 원정대 시신을 베이스 캠프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이말 원정대는 9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5일 일정으로 구르자이말 남벽 직등 실루트 개척을 위해 출정했지요. 이번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산악인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산악부 출신인 김창호 대장은 1989년 동계와 1992년 추계, 일본 북알프스 원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2005년 7월 14일 랑가 파르바트를 시작으로 2013년 5월 20일 에베레스트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국내 최초로 무산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7년 10개월 6일 만에 14좌에 모두 올라 폴란드의 전설적인 산악인이며 기념우표까지 발행된 예지 쿠크즈카가 보유한 최단기간 완등 기록인 7년 11개월 14일을 1개월 앞당겼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제14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창호 대장은 산에 가지 않는 산악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높은 곳만을 보고 왔다면 앞으로는 깊은 곳을 바라보겠습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지요. 산악연맹 관계자는 김창호 대장은 무산소 등정이나 실루트 개척을 통해 실험적인 등반을 해온 산악인으로 존경을 받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이 내용은 김창호 대장 사고와 대한산악연맹 공식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는 말이 없지요. 히말라야의 칼바람 부는 절벽 위, 세상 모든 소리가 얼어붙는 그곳.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무산소 단독 등정한 최초의 한국인.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머문 그곳엔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오직 푸르디 푸른 얼음, 산악인들이 죽음의 얼음이라 부르는 블루아이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한산악연맹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창호 대장과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를 해발 약 3,500m 지점에 설치했으며 이 지점은 눈사태의 경로 상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 악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고 전날부터 구르자이말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폭설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상부 빙벽에 쌓인 눈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눈사태가 기존의 연약한 설면을 뚫고 바로 아래의 단단한 블루아이스 지대를 덮쳤다는 점입니다. 결국 강풍과 눈사태, 그리고 블루아이스의 미끄러운 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텐트와 사람들을 순식간에 500m 이상 아래로 쓸어내려 보낸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텐트 조각과 짓눌린 장비 외에 뼈마저 부서진 채 발견된 유해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연맹은 공식 발표에서 현장 지형은 경사 35도 이상의 급빙 사면이었고 그 아래엔 노출된 블루아이스와 수직, 절벽이 이어진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한 눈사태가 아닌 눈사태였다고 합니다. 급빙 사면, 블루아이스 붕괴라는 복합적 재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블루아이스는 지질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얼음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쌓인 눈이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압축되고 그 안에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면서 밀도가 높은 순수한 얼음으로 변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특히 남극, 그린란드, 고산지대의 빙하에서 관찰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얼음은 매우 단단하고 공기 함량이 거의 없고 빛을 깊숙이 통과시킨 뒤 파란색만 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위에서 바다보다 짙은 푸른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푸른 아름다움 뒤에는
공포가 따라옵니다. 블루아이스는 마치 유리판처럼 미끄럽고 단단해서 일반 등산 장비인 아이젠이 제대로 박히지 않고 튕겨나가며 피켈은 얼음에 파고들지 못하고 튕겨나가기까지 합니다. 발은 접지력을 거의 잃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등반 기술과 장비가 무력화되는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루아이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였습니다. 블루아이스는 표면상으로는 평평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다층적이고 위험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숨은 위험 요소들은 크레바스, 크랙, 그리고 히든 아이스폴이라는 낙빙 지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구조들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전문적인 탐지 장비 없이 일반 탐험가나 등반가가 지나가다 실종되거나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는 블루아이스가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빙하틈, 크레바스, 균열, 집안 약화 같은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텐트가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푸른 얼음 위에 사람의 흔적도 없이 공기만 떨고 있었습니다. 김창호,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경청하는 아름다운 등반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블루아이스 위에 머물렀고 산은 조용히 그를 데려갔습니다. 블루아이스는 오늘도 히말라야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떤 곳은 단단히 닫혀 있고 어떤 곳은 사람을 유혹하듯 빛납니다. 그리고 그 중 몇 곳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채 사람을 삼키고 입을 다문 채 다시 겨울을 맞습니다. 블루아이스는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이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고.